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23일 낮 12시 기준으로 해서 방역지원금 신청 진행상 팩트체크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빨리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입금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 신속 지급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는 뭐 받았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고, 이제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니시거나 또 확인 지급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오늘부터 이제 처절한 싸움이 이제 들어가죠. 뭐 싸움이라는 보다는 계속 이의 신청하고 확인 지급하고 그 절차 저랑 같이 또 머리 싸매고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 말씀드렸죠. 매번 예전부터 뭐 버팀목 자금부터 희망회복 자금,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항상 우리 여정 패밀리들하고 분투하고 계속 머리 맞댔던 이유가 뭐죠? 누누이 말씀드렸던 지원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어서 예전부터 그래서 무조건 안 되면 확인 지급이라도 해라, 이의 신청이라도 해서 무조건 받아내야 된다. 왜? 이게 다음 지원금에 DB를 쓰니까. 이번에도 똑같죠. 1차 방역 지원금, 희망회복 자금, 버팀목 플러스 받았던 분들 그대로 신속 지급, 1차 방역 지원금 받으신 분들 2차 방역 지원금 그대로 신속 지급. 계속 저번에도 영상 올려드렸었잖아요, 우리 여정 패밀리들.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은 대상자 아니신 분들은 계속 확인 지급하고 이의 신청하면서 무조건 받아내셔야 됩니다. 왜? 다음을 위해서. 좀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제 못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재 방역지원금 접수 진행상 팩트체크, 그래서 몇 가지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자, 1차 방역지원금 최대 600만원의 진실, 이렇게 좀 적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어떤 유튜브 가보니까 뭐 600만원 준다고 최대 그러던데요, 이렇게 하면서 여정님이 정확하니까 이것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상은 했어요. 사실 어떤 예상이냐면 또 자극적인 카피를 가겠다. 600만원은 뭐죠? 다수 사업자에 하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은 300이 맞고요, 600만원은 다수 사업자. 자, 요거 잠깐 공문 좀 잠깐 보고 올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공문이고요. 다수 사업자 공동대표 지원 방식 돼 있죠. 자, 다수 사업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 시,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죠.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인이어야 됩니다. 대상도 아닌데 다수 사업자라는 이름 하나로 뭐 다 받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지원 대상이어야 됩니다. 자, 여러 사업체 경영 시 지원금의 단가의 2배 이내로. 얼마예요? 300 곱하기 2배, 600만원. 그래서 최대 600만원 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 50%, 30%, 20%로 되어 있어요. 자, 어렵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업체가 2개이신 분들이 아마 좀 많으실 거예요. 사업자 2개이다. 그러면은 지원금 300 받죠? 이건 정액적으로 받으니까 그죠? 100%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사업장은 둘 다 대상이야. 그럼 나머지 사업장은 반만 받는 거야. 반만. 그래서 450만원. 이해되시죠? 자, 최대 4개 사업체야. 그죠? 4개 사업체까지는 받아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50%, 30%, 20%에서 최대 60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딴 데 가보면, 신문이나 이런 데 가보면 또 자극적으로 하려고 뭐 방역지원금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건 아니고요. 다수 사업체. 그것도 사업자가 4개여야지만 최대 600을 받는 겁니다. 자, 요 방식은 사실 손실보상 때 비례로 해갖고 이렇게 했던 내용이었죠. 그리고 과거에도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요 방식을 2차 방역지원금도 그대로 갖고 나온 겁니다. 1차 방역지원금 때는 안 그랬죠. 1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100만원이었다가 뭐 이렇게 비율대로 한 게 아니라 4개 사업체다 그러면 곱하기 4 했었습니다. 그냥 곱하기 4해서 400만원 이렇게 줬었는데, 2차 방역지원금은 금액이 300만원 크다 보니까 이렇게 비율대로 된 겁니다. 사실 이것도 불만이 많죠.
그렇잖아요. 두 개 사업체 갖고 계신 분들 둘 다 피해 받았고 똑같이 세금 똑같이 냈고 사업자마다, 그죠? 안 그런가요? 그러면은 당연히 두 개 사업체라 그러면 600을 받아야 되는데 두 개 사업체는 450밖에 못 받는 겁니다. 예. 뭐 정부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뭐 할 말은 없죠. 뭐 이미 정해놨으니까. 하지만은 다수 사업체가 두 개 사업체가 예를 들어서 다 지원 대상이라면 이런 분들은 좀 억울하죠. 사실 피해도 더블로 받은 건데 손해도 더블이었을 거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수 사업체이신 분들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수 사업체이신 분들이 그럼 언제 지원하냐고 물어보셨어요. 언제 지원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자 일정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죠? 다수 사업체 이렇게 돼 있죠? 자 25일입니다. 25일. 그래서 만약에 두 개 사업체라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었죠.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따로따로 지원해야 되냐, 해보시면 아시겠는데 다수 사업체로 뜰 겁니다. 다수 사업체이신 분들은요 떠요. 거기에 다수 사업체라고. 그러면은 25일날 신청하는 겁니다. 25일날.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일자 확인하시고 한 번에 한 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따로따로 지원하게 되면은요 이게 오래 걸립니다. 하나 받고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한 방에. 그래서 꼭 콜센터에 전화해 보시고, 물론 전화 안 받죠. 하지만은 콜센터는 꼭 얘기를 해 보시고 꼭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 이제는 정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 잠깐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1차 방역지원금 현재 접수 중인 경우도 있죠. 어떤 분들이세요? 이제 확인 지급 들어가신 분들. 제가 그때 그 당시에 1차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시즌, 드디어 이제는 확인 지급 받으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꼭 하셔라. 왜? 2차 방역지원금 DB 그대로 쓸 거니까. 그래서 확인 지급이신 분들은 지금 접수 중이라고 뜰 겁니다. 1차 방역지원금이. 그럼 이런 분들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접수해야 되냐? 아니, 접수는 무조건 하셔야죠. 일단 2차 방역지원금 접수를 하셔야죠. 그런데 접수해봤자 대상자 아니라고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예,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지금 23일과 24일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1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세요. 이미 받았던 분들, 데이터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이 신속 지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1차 방역지원금 현재 접수 중이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없을 거예요. 데이터가 없어서 아마 접수하셔도 어떻게 떠요? 대상자 아니라고 뜰 겁니다 아마. 그럼 뭐예요? 만약에 대상자라고 뜬던 당연히 접수해야죠. 대상자라고 뜨면 무조건 신청을 하고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대상자라고 뜨면 접수해야 될까요? 아유, 당연히 해야죠.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뜨면 당연히 받아야죠. 1차 방역지원금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라고 뜬다 그럼 무조건 신청하시고요. 대상자라고 안 뜬다 그러면은 방법 없어요. 이거 또 확인 지급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2차 방역지원금도.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자, 요건 공문입니다. 공문이고요. 아마 요런, 자, 1차 방역지원금 신청한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 별도 신청해야 되는지, 아유 당연하죠. 자, 폐업일, 매출 감소 기준 추가 등 지원 기준이 일부 변경되고 지급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신청해야 된다 되어 있죠. 당연히 신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제가 한 내용이 아니에요. 네, 공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문에 있는 내용. 자,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이 질문의 뉘앙스는 그 1차 방역지원금 받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냐, 그러면 안 된다, 신청해야 된다 라는 의미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확인 지급으로 인해서 지금 신청 중인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꼭 신청은 무조건 해보세요. 2차 방역지원금 접수는 되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받을 건 바로바로 받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자, 접수 페이지 먹통. 그죠? 오늘 오전에 먹통이었어요. 아마 아침 9시부터 기다리셨다가 하신 분들 다 경험하셨죠? 먹통. 예상은 했습니다. 뭐 우리 다 예상했잖아요. 안 될 거라고. 지금은 조금 해결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요한 거, 이거 한번 먹통 해결 방안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는지. 자, 일단 먼저 답을 드리면, 서버가요 모바일 서버랑 PC 서버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접수하는 게.
그러니까 트래픽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 모바일로 했다가 안 되면 PC로 한번 해보십시오. 반대로 PC에서 신청했는데 PC에서 안 돼. 그럼 모바일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래픽을 분산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모바일과 PC가 달라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안 되면 얼로 가라? PC에서 신청해보고, PC에서 먹통이면은 모바일 가서 신청하는 겁니다. 둘 다 가능하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좀 보겠어요. 내일 또 짝수분들을 위해서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 왔습니다. 그래서 뭐 사기, 문자 예방 알려 든다는 있는데, 자, 여기 보셔서 신청하기 누르시면 지금은 이렇게 뜨죠. 그죠? 근데 오전만 와도 이게 안 떴었어요. 먹통이었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발견을 못 하셨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오전에 하신 분들 왜 먹통이냐 그러시는데, 이 디자인이 깨져갖고, 이 디자인이 깨져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오전에 신청하기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왔었어요. 깨져갖고. 그래서 그게 여기에 되게 희미하게 글자가 1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에서 신청하기라고 요쪽에 아주 희미하게, 그러니까 텍스트만 나온 거죠. 텍스트만. 이런 디자인, 이런 걸 사실 이제는 저희 쪽에서는 이제는 CSS 스타일 시트로 해서 이제 코딩을 하는데, 아무튼 트래픽이 몰리니까 깨진 거죠. 그래서 요게 글자로만 표시가 됐었습니다. 오전에. 그러다 보니까 못 찾으신 거야. 대부분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되게 안 보여갖고 아무리 이걸 눌러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내일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신청하기를 눌렀는데 PC에서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떠. 그러면 요쪽 부분을 자세하게 봐보세요. 요쪽 부분을 자세하게 보면은 희미하게 글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뭐 신청하기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차 방역지원금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내일도 혹시나 동일한 그런 에러가 나오면. 자, 여기서 이제 2차 방역지원금 신청하는 겁니다. 오늘 또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 여기 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2차 방역지원금 가셔야죠. 300만원은. 그죠? 2차 방역지원금 가서 신청하는 겁니다. 자, 1차 방역지원금 지금 신청하기는 뭐냐면 확인지급 신청하는 거예요. 이거는 확인지급. 1차 방역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와서, 이게 아니라 이쪽입니다. 이쪽 300만원은 어느 쪽이에요? 2차 방역지원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대상자는요 홀짝 구분 없이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사업자 짝수이신 분들은 지금 대상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대상자는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서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접수 어떻게 하는지 가볼게요. 자, 네이버에서 어떻게 쳐요? 그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끝까지 이렇게 쳐주시고요. 이렇게 나오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렇게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그럼 팝업 창이 열리겠죠? 자, 팝업 창 그냥 닫아주시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신청하기 있죠? 자, 여기 보면 신청하기 있습니다. 신청하기 클릭. 여기서 1차 방역지원금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확인지급입니다. 확인지급. 1차 방역지급 못 받으신 분들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1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이고, 지금 300만원 얘기는 2차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확인. 자, 방역지원금 신청하기에서 뭐 동의 받네요. 모두 동의. 어차피 모두 동의 하셔야 됩니다. 자, 모두 동의 해주시고 확인.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 나오죠? 자, 여기에서 사업자 등록을 넣으면 해당자인지 해당자인지 아닌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위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자, 2차 방역지원금 신속지급 대상입니다. 그죠? 신속지급 신청 대상입니다. 나오죠? 금일은 사업자 번호가 홀수인 경우면 신청 가능합니다. 왜? 이분은 끝자리가 짝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신청이 안 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이 이제는 홀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짝수이신 분들도 내가 대상자인지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지원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정 패밀리들은 잘 아시죠. 근데 이제 나중에 구독하신 분들, 이제 와서 좀 구독하신 분들은 잘 모르셔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지원금이 있던 간에 대상자는 첫날부터는 가능해요. 접수가 안 될 뿐입니다. 접수가 안 될 뿐이지 대상자는 내가 대상자인지는 확인은 가능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와서서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차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시기, 요거 잠깐 일정 좀 보겠습니다. 이제 뭐 이런 분들은 또 기나긴
저랑 같이 또 기관들이랑 또 치고받고 해야 돼요. 확인 지급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안 나오신 분들이죠.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거나. 자, 한번 지급 시기 확인 시급 언제 신청하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공문이고요. 확인 지급이 언제부터요? 28일부터.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죠. 그래서 사실 빨라요.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 왜냐하면 대선 전에 끝내버릴 생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웬만해서는 대선 전에 다 지급을 하려고 여정 패밀리들 아시죠? 확인 지급이 시작하자마자 일주일 후에 확인 지급 들어가는 거는요 진짜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바로 확인 지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확인하라, 서류 내라 이거죠. 그래서 이날부터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여기 서류들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올릴게요. 제가 확인 지급 대상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중요한 거는 아마 요 케이스가 많으실 거예요.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으시는 분들, 그죠? 관련 자료를 통해서 충족을 확인해야 되는 분들, 이게 이제 확인 지급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 매출 감소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이제 따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분들 확인 지급 들어가신 분들 9시부터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의 신청하신 분들이 있죠. 자, 확인 지급이 뭐야? 순서는 그래요. 항상 지원금 순서는 신속 지급하고, 신속 지급에서 대상자 아니면 확인 지급하고, 확인 지급은 뭐예요? 서류 내서 증빙하는 거죠. 거기서도 안 됐어. 그럼 뭐예요? 이의 신청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마지막에 이의 신청이에요. 이의 신청도 안 받아들이면 끝입니다. 항상 이의 신청이 마지막인데, 자, 2차 방역지원금 이의 신청은 언제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의 신청은요 3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선 후죠. 대선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의 신청은. 그래서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가 이의 신청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별도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경험상 3월 말이라 해봤자 되게 늦게 나올 겁니다. 이의 신청. 그래서 이거 정해지면 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의 신청 기간은 3월 말쯤이라는 것만 공문에 나와 있다는 거 팩트 전달해 드립니다. 자, 또 질문이 뭐였냐면 4분기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물어보시는 데 있는데 별도예요. 전혀 다른 지원금입니다. 그죠? 우리 4분기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은 별도기 때문에 뭐 구분 없이 그냥 신청하시면 돼요. 방역지원금 대상자면 대상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이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니까 부담 없이 무조건 받을 지원금은 다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앞에 볼까요? 이거 공문인데요. 보시면 이제 4분기 손실보상, 이제 앞으로 이제 손실보상 신경 쓰셔야 되는데 스케줄 물어보셔갖고요. 그 23일에 보상기준 의결을 하고요. 오늘 행정고시 예고를 2월 넷째 주, 그 다음에 신속보상 신청을 3월 첫째 주부터 들어갑니다. 지난 영상 때 한번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3월 첫째 주부터 4분기 손실보상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보세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 손실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전에 받으셨던 건 뭐야? 선지급이죠. 선지급은 뭐야? 대출이었잖아요. 대출. 원래 이거를 들어가는데 급하니까 먼저 준 거죠. 먼저 준 거예요. 그죠? 진짜는 이겁니다. 진짜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돈 진짜 이거. 근데 이게 얼마예요? 정해지진 않았죠? 근데 선지급 얼마 받으셨어요? 4분기 거 250만원 받으신 거예요. 선지급으로. 4분기 거 250만원, 2022년도 1분기 거 25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지급을 받으신 건데, 이제는 4분기 거는 250만원을 땡겨서 받은 거거든요. 여기서 결정이 되는 금액과 선지급 250만원 받으신 분들은 이 갭을 메꿔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만원 받았다. 그럼 50만원 토해내는 겁니다. 이미 받았으니까. 개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정 패밀리들은 다 아세요. 근데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이 모르셔갖고 물어보셔갖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케줄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선지급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손실보상이 확정돼서 받은 게 아닙니다. 미리 땡겨서 받으셨을 거예요. 250만원을 미리 땡겨서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4분기 손실 보상은 언제 들어가요? 3월 첫째 주부터 들어가는데, 자 선지급이죠. 손실 보상 선지급을 받으신 분들이 못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난 이거 받겠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언제부터냐면 28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선지급을 더 이상 안 받으면 깔끔한데 선지급을 또 받겠대요. 신청을. 예, 그거를 조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보세요. 이어서 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 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을 언제부터요? 2월 28일부터 시작된다. 2022년도 1분기네요.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이런 분들이 2월 28일부터 신청을 받는데요. 근데 저 개인적 생각은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복잡해져요. 이렇게 되면. 예. 그러면 선지급 나 못 받았으니까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 선지급이 뭐고 손실보상이 뭐 한다는데 4분기 이번에 들어가는 건 4분기 손실보상이고, 그럼 선지급은 또 뭐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어차피 손실보상 들어가니까 그냥 깔끔하게 손실보상만 하나만 하면 되는데, 아이고 22년도 1분기 선지급 못 받으신 분들 28일부터 신청 받는다 그러면 이게 대출인데 마치 1분기 손실보상이 나오는 것처럼 또 오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 나중에 시간 되면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손실보상은요, 그냥 손실보상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손실보상은 4분기께 들어가야 돼요. 요번에 4분기께 들어간다 그러면 어째요? 그냥 3월 초에 손실보상이 들어간다, 이렇게만 그냥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3월 초에 손실보상이 4분기 거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이 들어간다,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세요. 괜히 헷갈려. 그래서 내가 계속 뭐 중요한 이슈 있으면 계속 푸시를 드릴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2차 방역지원금 받으시는 분들 이제 받았죠? 그죠? 받으신 분들, 그죠? 이제 받았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또 뭘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손실보상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물론 해당자만, 손실보상 해당자만 준비하시는 건데, 자 이제는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는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받으신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자 일단 2차 방역지원금 이제 받았어요. 이제 받으신 분들 나 300 받았다, 끝났죠?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4분기 손실보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언제라고요? 3월 첫째 주에 최소 50만원이죠? 최소 50만원부터 시작하는 손실보상 4분기 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손실보상은 다 되는 건 아니죠.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거기에 조금 더 업종이 추가됐죠 이번에. 그래서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요거 준비하셔야 되는데, 근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중간에 뭐가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28일날 2월 28일날 뭘 받아요? 이건 4분기죠? 22년도 1분기 거에 손실보상의 선지급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아시겠죠? 자 300만원 받았어요. 나는 손실보상도 되네. 그러면 3월 첫째 주에 준비하고 있다가 신청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22년도 1분기에 손실보상의 선지급을 신청을 받는데요. 그러면 내가 선지급 못 받으신 분들은 2월 28일날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또 앞으로 받을 거 땡겨서 받는 거예요. 그냥 복잡합니다 지금. 예, 복잡해요.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방법이 없어요 진짜. 제가 알려드린 대로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스케줄이 돼 있으니까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죠. 오늘 할 내용은 사실 오늘 좀 이슈 같은 건 끝났는데, 예, 끝났죠.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없고,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또 이제 많은 질문이 왔던 게 그 특고 종사자 분들이거든요. 자, 특고 종사자 분들은 요쪽입니다. 요쪽 긴급 고용 안정 자금으로 받는 건데, 스케줄이 3월 초에 공고 들어가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 언제 들어가냐? 3월 초에 들어가고요. 요거 말씀드릴게요 따로. 법인 택시기사, 그 다음에 버스기사 분들도 3월 초에 들어갑니다. 돌봄도 4월 초쯤에 이제 들어가네요. 한시수당이.
근데 요거 스케줄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은 이제 소상공인 분들 우리 그 방역지원금 때문에 금액이 커서 이렇게 계속 이제는 했는데, 이제는 그 특고 종사자 분들을 위해서 요쪽 대상이죠. 요쪽 대상을 위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고 종사자이신 분들은 제가 그 거기에다가 영상에다가 특고만 보세요라고 써놓을게요. 소상공인 분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 아까우니까. 그래서 특고 종사자이신 분들만 보라고 특고만 보세요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럼 그런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긴급고용 안정자금 스케줄만 먼저 말씀드려요. 3월 초, 3월 중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자, 법인 택시 근데 버스 기사분들도 3월 초에 들어가네요. 요거 일정 따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오늘 좀 길죠? 아유, 제가 죄송하네요. 그냥 시간 되신 분들만 보십시오. 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이기도 하고요. 본인이 또 특고도 되는 거야. 요 질문을 많이 하셨죠? 소상공인도 되고 나는 또 특고도 돼. 그런데 공문에, 이번 공문에 지원 제외 대상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아까 말씀드렸던 요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뭐예요? 지원 대외입니다. 제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억울하죠? 예를 들어서 이거 100만 원이에요. 최대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신규로 받으신 분들은 100만 원이고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50만 원 받는 거거든요. 근데 방역지원금 2천은 300이잖아요. 되게 불합리하죠,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럼 저 같으면 당연히 손실보상 300을 받겠죠. 이거 안 받고.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방역지원금 300을 먼저 준단 말이에요. 순서가. 이거 아까 스케줄 나온 건 3월 초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공문대로 간다 그러면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중복지원. 그죠? 공문대로 간다 그러면 중복지원 안 되죠. 중복수급 방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차라리 저 같으면 300을 받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요거는요, 콜센터에 꼭 문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꼭. 일단 중복은 안 되는 건 확실하고, 중복은 되는 건 확실하고, 내가 만약에 소상공인 대상이라면 요번에 300만원 대상으로 뜨면 무조건 받으세요. 일단 50 받는 것보다 낫잖아. 50을 포기하더라도 일단 더블로 나오면 전산상에 잘못해서 더블로 나오면 좋은 거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산상에 오류는 없을 것 같고, 저 같으면은 300 받고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요 내용은요, 공문에 써져 있는 대로만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 꼭 저기 콜센터에 전화하셔갖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었습니다. 지금 27분. 야, 이거 영상 보실 분 계실래나? 근데 보셔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하셔야 돼요. 왜? 이거 받아야 또 다음 정부 또 받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정 패밀리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이렇게 틀어놓고 장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설거지할 때 틀어놓고 보시고, 그냥 뭐 이렇게 단순 작업할 때 그냥 이렇게 영상 틀어놓는다 그러시더라고요. 틀어놓고 보세요. 뭐 쓸데없는 얘기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도움되라고 말씀드리니까요. 계속 지원금 나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또 방역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 또 손실보상 또 들어가니까 손실보상 받아야 되는 분들, 계속적으로 이제는 여러분께 신속하고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정보를 받으시려면요, 역시나 방법은 이거죠. 구독과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속하게 받아보시기를 정보를 말씀드리겠고요. 구독을 눌러드는 이유는 이제 아시죠? 우리 여정 패밀리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기관하고 조금 얘기를 할 때 구독자를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유튜버입니다 그러면 구독자를 물어봐요. 그럼 구독자가 곧 힘이더라고요. 보니까 전 몰랐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좀 좋은 정보를 드리려면 구독자를 늘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일단 10만 명입니다. 저는 뭐 돌려 말하지 않잖아요. 저의 목표는 10만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러분의 힘을 저에게 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힘을 빌려주시면 제가 뭐 기관 같은 데 가서, 예전에는 사실 제가 경제평론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경제평론가고 오늘 방송의 주제가 이런 거라서 저 팩트를 조금 알고 싶다. 팩트가 뭐냐 정확하게. 그래서 기자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유튜버가 더 빨라. 유튜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더 긴장하고 더 좋은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을 잠깐 빌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추천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솔직히 알고리즘보다 유튜버가 뭐 띄워주고 이런 거보다 저는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의 대화 속에서 그냥 여정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더 저는 좋아요. 사람 느낌이 나잖아요. 사람 냄새. 예, 저는 차라리 사람 냄새 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버한테 잘 보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께 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위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이런 사람이 있대더라, 이런 채널이 있대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잘 되는 존재입니다. 이미 300만원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더 좋은 일이 여러분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정치권에서는 얘기하네요. 대선 끝나고 나머지 추경안 해서 더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뭐 기대해 보죠 뭐. 예, 그래서 여러분 더 좋은 일만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제가 기원해드리고 기도해드립니다. 여러분 더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복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더 행복하실 거예요. 더 잘 되실 거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한 무엇보다 더 건강하십시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